오늘 아침도 여느 때처럼 눈을 떴어요.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따뜻하더라고요. 그 빛이 제 볼을 간지럽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오늘도 또 하루를 살아낼 수 있구나. 침대에서 일어나 욕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예전만큼 가볍지는 않아요. 무릎이 뻐근하고 허리를 펴는데도 몇 초가 걸리죠. 하지만 괜찮아요. 이 몸뚱이가 저를 이른 해넘게 이끌어왔으니 이 정도 불편함쯤이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세면대 앞에 섰어요. 차가운 대리석 위에 손을 짚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거울을 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마다 거울을 피하진 않으세요? 저도 한때 그랬거든요.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들, 입꼬리 옆으로 처진 살들, 목덜미에 생긴 가로줄들. 하나하나 셀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죠.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지? 싶어서 거울을 후다닥 피하고 대충 얼굴만 씻고 나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작년 봄이었을 거예요. 손주 녀석이 제 볼을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얼굴에 웃는 줄이 많아서 좋아. 할머니가 얼마나 많이 웃으며 살았는지 다 보여. 그 말을 듣는 순간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평생 부끄러워하고 가리려고 했던 이 주름들이 누군가에겐 아름다운 이야기로 보일 수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거울 앞에 서는 게 두렵지 않게 됐어요. 아니, 오히려 기다려지더라고요. 매일 아침 거울 속에 저와 눈을 마주치며 이렇게 인사를 건넵니다. 오늘도 잘 있었니? 고생 많았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오늘 아침 저는 평소처럼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적셨습니다. 손바닥에 물을 가득 담아 얼굴에 톡톡 두드리듯 얹으면 밤새 굳어있던 얼굴 근육이 스르륵 풀리는 게 느껴져요. 그 촉촉한 느낌이 참 좋아요. 마치 봄비에 젖은 땅이 숨을 쉬듯 제 피부도 숨을 고르는 것 같거든요. 예전엔 세수도 대충대충 했어요. 나이 들면 뭐 어때? 어차피 다 똑같이 싶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세수 한 번 하는 것도 저에게는 작은 의식이 됐습니다. 제 얼굴을 만지는 손길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아요. 거품을 내서 얼굴에 올릴 때면 부드러운 구름을 만지는 것 같아요. 코끝에서 은은하게 올라오는 비누 향기는 제가 어렸을 적 어머니 곁에서 맡던 그 따뜻한 냄새와 비슷해요. 그 시절 어머니는 항상 하얀 비누로 세수를 시켜주셨죠. 차가운 우물물에 비누를 풀어 제 보드라운 볼을 정성스럽게 닦아주시던 그 손길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물로 거품을 씻어낼 때면 정말 신기해요. 물줄기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것 같거든요. 깨끗하게 헹궈진 얼굴을 부드러운 수건으로 톡톡 눌러 물기를 닦아내면 비로소 나와 마주할 준비가 된 거예요. 거울을 다시 봅니다. 이번엔 피하지 않아요. 찬찬히 들여다봅니다. 이마에 가로로 그어진 선들, 이건 큰아들이 사고를 쳤을 때 밤새 걱정하며 생긴 거예요. 눈가의 잔주름들, 이건 남편과 여행 다니며 실컷 웃어서 생긴 거고요. 입가의 팔자주름, 이건 손주들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은 세월이 만든 작품이죠. 하나하나가 다 제 인생이에요. 저는 이 주름들을 쓰다듬으며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내가 치열하게, 뜨겁게 살아온 증거구나. 화장대 앞에 앉았어요. 서랍을 열면 제가 아끼는 보물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크림, 세럼, 토닉. 하나하나가 제 친구 같아요. 이것들과 함께하는 아침 시간이 저는 참 행복합니다. 손에 크림을 덜어냅니다. 하얀 크림이 손바닥에 고이는데
그 질감이 참 포근해요. 마치 실크천을 만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기 피부를 만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코를 가까이 대면 은은한 꽃향기가 나요. 장미일까요? 아니면 동백일까요? 그 향이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크림을 얼굴에 펴바르기 시작합니다. 이마부터 시작해서 볼, 턱, 목까지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손끝에서 느껴지는 제 피부의 질감이 매번 새로워요. 오늘은 좀 건조한가? 아니면 밤새 잘 쉬어서 촉촉한가? 피부에 닿는 크림의 촉감이 정말 좋아요. 처음엔 차갑고 묽었던 크림이 체온을 만나면서 부드럽게 녹아들어요.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듯 두드리면 제 피부가 크림을 쭉쭉 빨아들이는 게 느껴져요. 마치 사막이 빗물을 흡수하듯이요.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 저 혼자인 것 같아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지금 이 시간에만 집중해요. 제 얼굴을, 제 피부를, 제 자신을 온전히 느끼는 거죠. 특히 눈가를 어루만질 때면 마음이 짠해집니다. 이 작은 눈으로 얼마나 많은 걸 봤을까요? 자식들이 태어나는 순간의 기적도 봤고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는 슬픔도 봤어요. 기쁨의 눈물도 슬픔의 눈물도 다 이 눈으로 흘렸죠. 그래서 저는 눈가에 크림을 바를 때 특히 더 정성을 들입니다. 약지 손가락으로 살살 눈두덩이부터 눈 밑까지 부드럽게 쓸어내려요. 수고했어, 고마워. 속으로 계속 말을 건네요. 볼을 만질 때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듯 어루만집니다. 따뜻한 손길이 얼굴을 감싸면 마치 누군가 저를 꼭 안아주는 것 같아요. 혼자 사는 저에게 이 시간은 위로이자 사랑이에요. 제가 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다정한 선물이죠. 목까지 크림을 펴바릅니다. 아래에서 위로 중력을 거스르듯 쓸어 올려요. 목의 피부가 좀 처지긴 했지만 이것도 제 일부예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이 목으로 수십 년을 견뎌냈다는 게 자랑스럽기까지 해요. 크림이 다 흡수되면 거울을 봅니다. 피부가 촉촉하게 빛나요. 주름은 여전하지만 그 주름 사이로 건강한 윤기가 흘러요. 그 모습이 참 예뻐 보여요. 진심으로요. 예쁘다. 제가 거울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정말 예쁘다, 나.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나와요. 거짓말도 아니고 억지로 하는 말도 아니에요. 진심으로 제 자신이 예뻐 보이거든요. 젊었을 때의 그 팽팽하고 매끈한 아름다움은 아니에요. 하지만 세월을 견뎌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 있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삶을 받아들인 사람의 여유로움,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의 빛남이요. 여러분, 오늘 아침 거울을 보셨나요? 혹시 또 고개를 돌리셨나요? 내일 아침엔 한번 용기를 내보세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세요. 주름 하나하나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고생했어. 잘 살아왔어. 정말 대단해. 그리고 크림 한 통 사세요. 비싼 거 아니어도 돼요. 내 피부에 맞고 바를 때 기분이 좋아지는 것으로요.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정성스럽게 자신의 얼굴을 어루만져 주세요. 그게 바로 이른을 넘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건 세상에 없으니까요. 크림을 다 바르고 나면 잠시 앉아서 손을 들여다봅니다. 제 손이에요. 이른 몇 해를 함께한 이 손. 손등을 보면 핏줄이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어요. 살이 얇아져서 뼈와 힘줄이 다 보이죠. 손가락 마디마디는 굵어졌고 손톱은 예전처럼 매끄럽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이 손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을까요?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아이들을 안았어요. 텃밭을 가꾸고 바느질을 하고 남편의 손을 잡았죠. 웃을 때 입을 가리기도 했고 울 때 눈물을 닦기도 했어요. 이 손도 참 건조해졌어요. 물을 많이 만지고 살았더니 피부가 거칠어지고 갈라진 곳도 생겼죠. 특히 겨울이 되면 손등이 갈라져서 따끔거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핸드크림을 항상 곁에 둡니다. 화장대 위에도 하나, 거실 소파 옆에도 하나, 부엌 싱크대 옆에도 하나요. 손이 건조하다 싶으면 바로 발라요. 튜브를 눌러 크림을 짜내면 하얀 크림이 쭉 나와요. 그걸 손바닥에 받아서 양손을 비벼요. 크림이 손바닥의 열기로 따뜻해지면서 부드럽게 풀리는 순간, 아, 이 느낌이 정말 좋아요. 손등에 손가락 사이사이에 손톱 주변에 빠짐없이 발라줍니다. 한 손으로 다른 손을 감싸듯 주무르면 뻣뻣했던 손이 조금씩 풀리는 게 느껴져요. 수고했어. 오늘도 고마워. 손에게도 말을 건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 몸의 구석구석과 대화를 나눠요. 그래야 제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지 않게 되거든요. 손 마사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팔로 이어집니다. 팔뚝도 예전 같지 않아요. 살이 축 처져서 흔들흔들하죠. 젊었을 때는 팔이 탄탄했는데 이제는 중력을 이길 수가 없나 봐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 팔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안아줬는데요. 아기였던 자식들을, 넘어진 손주들을, 아팠던 남편을, 슬퍼하는 친구들을요. 이 팔이 없었다면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안아줄 수 있었겠어요. 팔뚝에도 크림을 발라줍니다. 손목부터 시작해서 팔꿈치까지 쭉쭉 쓸어 올리듯이요. 크림이 스며들면서 건조했던 피부가 촉촉해지는 게 느껴져요. 사실 말이죠. 나이가 들면서 가장 놀란 게 피부가 이렇게 마른다는 거였어요.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로션 한 번 안 발라도 피부가 촉촉했거든요. 그런데 60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달라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피부가 땅땅 당기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겨울철엔 정말 심했어요. 피부가 하얗게 일어나고 가렵고 긁으면 각질이 우수수 떨어지고요. 그때는 참 속상했어요. 내 몸이 왜 이러나 싶어서 화도 났고요.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건 제 잘못이 아니라는 걸요. 그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일 뿐이라는 걸요. 그 후로 저는 제 피부를 더 잘 보살피기로 했어요. 창피해야 할 일이 아니라 당연히 해줘야 할 일이더라고요. 요즘은 목욕을 할 때도 신경을 많이 써요. 예전엔 뜨거운 물로 때를 밀듯이 씻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미지근한 물로 부드러운 타올로 살살 닦아내죠. 목욕탕 김이 자욱한 공간에 앉아 있으면 세상 근심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따뜻한 물이 어깨를 타고 흘러내리면 묵은 피로가 함께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 들어요. 물소리가 참 좋아요. 첨벙첨벙 싸아.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코끝에서는 비누 향기가 나고 입술에는 미지근한 물방울이 맺히고요. 목욕을 마치고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디로션 바르기예요. 물기를 대충 닦은 상태에서 피부가 아직 촉촉할 때 바르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야 수분이 날아가지 않거든요. 로션을 펌핑하면 하얀 크림이 손에 고여요. 그걸 온몸에 펴바르는데 이 시간이 또 참 좋아요. 제 몸 구석구석을 만지면서 제가 얼마나 여기까지 잘 왔는지 확인하는 시간 같거든요. 다리에 바를 때는 특히 더 정성을 들여요. 이 다리로 얼마나 많이 걸어 다녔을까요? 시장도 다니고 산도 오르고 아이들 학교 운동회 때는 달리기도 했죠. 요즘은 다리가 예전 같지 않아요. 오래 서 있으면 퉁퉁 붓고 계단 오를 때는 무릎이 시큰거려요.
하지만 이 다리가 아직도 저를 이끌어준다는 게 감사해요. 종아리를 주무르듯 마사지하면서 로션을 바르면 뭉쳤던 근육이 풀리는 게 느껴져요. 발목, 발등,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발도 참 고생이 많았죠. 평생 제 몸무게를 지탱하고 다녔으니까요. 발 뒤꿈치는 거칠어지고 발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혔어요. 하지만 이것도 제가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예요. 발에 크림을 바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제 자신의 발끝까지 정성스럽게 보살피고 있다는 게 뿌듯해요. 배에도 로션을 바릅니다. 새 아이를 낳은 이 배요. 튼 살이 있고 살이 축 처졌지만 이 배가 없었다면 제 아이들도 없었겠죠. 그러니 이 배도 자랑스러워요. 배를 쓰다듬으면서 생각해요. 여기서 생명이 자랐었구나. 여기서 내 아이들이 꿈틀거렸었구나. 그때의 감촉이 아직도 생생해요. 등에도 손을 뻗어 닿는 데까지 로션을 발라줍니다. 허리가 굽어서 닿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최대한 어루만져줘요. 이렇게 온몸에 로션을 바르고 나면 피부가 보송보송해지면서도 촉촉한 느낌이 들어요. 옷을 입으면 옷감이 피부에 닿는 감촉도 좋아요. 부드럽고 포근하고 따뜻해요. 거울 앞에 서서 옷 입은 모습을 봅니다. 예쁜 원피스나 멋진 정장은 아니에요. 그냥 편한 면바지에 카디건이에요. 하지만 깔끔하고 단정해 보여요. 무엇보다 제 얼굴에서 나는 게 있어요. 윤기라고 해야 할까요? 생기라고 해야 할까요? 피부가 건강해 보이니까 표정도 밝아 보이는 것 같아요. 화장대 서랍을 열어 세럼을 꺼냅니다. 세럼이요. 처음에는 이게 뭔지도 몰랐어요. 크림만 바르면 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미용실 원장님이 알려주셨어요. 선생님, 나이 드시면 세럼부터 발라야 해요. 피부 깊숙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반신반의하며 하나 사서 써봤는데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피부가 한결 탱탱해진 느낌? 그래서 이제는 꼭 챙겨 바릅니다. 세럼 병을 기울여 손바닥에 몇 방울 떨어뜨려요. 투명하고 묽은 액체가 손에 고이는데 향기가 참 은은해요. 장미향일까요? 아니면 허브향일까요? 코를 가까이 대고 킁킁 맡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양손을 비벼 세럼을 데운 후 얼굴 전체에 톡톡톡 두드리듯 발라줍니다. 세럼은 크림보다 묽어서 흡수가 빨라요. 피부에 닿자마자 스르륵 스며드는 게 느껴져요. 이마, 볼, 턱, 코 빠짐없이 두드려줍니다. 손가락 끝으로 톡톡 두드리면 피부에 자극이 가면서 혈액순환도 되는 것 같아요. 얼굴이 따뜻해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특히 신경 쓰는 부분은 목이에요. 목주름이 참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에도 세럼을 듬뿍 발라줍니다.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요. 세럼을 바르고 나면 잠시 기다려요. 피부에 완전히 흡수될 때까지요. 그 시간 동안 창밖을 봅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하늘이 맑고 햇살이 따사로워요. 저 너머 아파트 단지 사이로 작은 산이 보여요. 나무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게 보여요. 저 나무들도 세월을 견뎌온 거겠죠. 비바람을 맞고 폭염을 견디고 혹한을 이겨내고요. 그래서 저렇게 단단하게 서 있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월을 견뎌낸 사람은 달라요.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워요. 자신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세럼이 다 흡수됐나 싶어 손으로 얼굴을 만져봅니다. 촉촉하고 매끄러워요. 이제 크림을 바를 차례예요. 크림통 뚜껑을 열면 하얀 크림이 가득 차 있어요. 스파츌라로 적당량을 떠서 손등에 올려요. 그리고 양볼, 이마, 턱, 코에 점점이 찍어 올립니다. 그리고 시작해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듯 크림을 펴발라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정성스럽게요. 이 시간이 참 명상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오로지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는 거죠. 손끝에서 느껴지는 제 피부의 감촉, 코끝에서 맡아지는 크림의 향기, 거울에 비친 제 모습, 모든 게 생생하게 느껴져요. 제가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고 있다는 게요. 크림을 다 바르고 나면 손바닥을 얼굴에 가만히 올려놓고 지그시 눌러줍니다. 손의 온기로 크림이 더 잘 흡수되도록요. 따뜻해요. 제 손이, 제 얼굴이, 제 마음이요. 이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이 들면 모든 게 마른다고들 하죠. 피부도 마르고, 머리카락도 마르고, 마음도 마른다고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촉촉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피부를 촉촉하게 보살피듯 마음도 촉촉하게 채워야죠. 수분을 잃은 피부가 거칠어지듯 사랑을 잃은 마음도 거칠어지니까요. 그래서 저는 매일 정성스럽게 크림을 발라요. 제 피부에, 제 몸에, 제 삶에 수분을 채우는 거예요. 70년의 갈증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그냥 크림 하나, 로션 하나 정성스럽게 바르는 거예요. 그 작은 행동이 당신의 하루를,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삶을 촉촉하게 적셔줄 거예요. 수분은 생명이니까요. 사랑도 생명이니까요. 크림을 다 바르고 나면 저는 거울 속 제 머리를 봅니다. 머리카락이요. 한숨이 나올 때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예전엔 머리카락이 정말 많았거든요. 굵고 윤기나고 숱도 많아서 미용실 가면 선생님들이 부러워했어요. 머리숱 좋으시네요. 그 말 들을 때마다 우쭐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50 중반을 넘어서면서였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에 머리카락이 몇 가닥씩 떨어져 있더라고요. 처음엔 원래 빠지는 거지 뭐 했어요. 그런데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샤워할 때는 더 심했어요. 머리를 감으면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모이는 거예요. 그걸 치울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러다 다 빠지는 거 아니야? 빗질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빗에 머리카락이 잔뜩 엉켜서 나오는 거 보면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보면 더 속상했어요. 정수리 부분이 훤히 비치는 거예요. 예전엔 머리카락이 풍성해서 가르마가 잘 안 보였는데 이제는 가르마를 타면 두피가 환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때 정말 우울했어요. 주름은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크림 바르면 조금이나마 나아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머리카락은 한 번 빠지면 다시 안 나잖아요. 나이 든 게 이렇게 티 나는구나. 거울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외출할 때는 모자를 쓰거나 스카프로 머리를 가렸어요. 사람들이 제 머리를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봐 두려웠거든요. 저 할머니 머리 많이 빠졌네 하고 수군거리는 것 같았어요. 딸애가 그런 저를 보다 못해 말하더라고요. 엄마, 병원 한번 가보세요. 요즘 탈모 치료 잘해요. 병원에 가봤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호르몬 변화 때문에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빠지는 거죠. 두피 관리를 잘하시고 영양제 드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니요. 머리가 빠지는데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 말씀이 맞긴 했어요. 이건 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니까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그래, 이것도 받아들이자. 주름을 받아들였듯이 이것도 받아들이자. 하지만 그냥 포기하고 싶진 않았어요.
최대한 건강하게 관리는 해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시작했어요. 두피 케어를요. 약국에 가서 두피 토닉을 샀어요. 처음엔 어떤 걸 사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서성였어요. 약사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순한 제품을 하나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집에 와서 사용법을 읽어봤어요. 저녁에 샤워하고 나서 머리를 말린 후에 두피에 직접 바르는 거였어요. 첫날 밤이었어요. 샤워를 마치고 수건으로 머리를 대충 말렸어요. 거울 앞에 앉아서 토닉병을 열었어요. 시원한 허브 향이 코를 찔렀어요. 민트 같기도 하고 유칼립투스 같기도 한 향이요. 병 끝을 두피에 대고 꾹꾹 눌렀어요. 차가운 액체가 두피에 스며드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엔 조금 놀랐어요. 시원하다 못해 시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곧 그 느낌이 좋아지더라고요. 시원한 기운이 두피를 타고 쫙 퍼지면서 온종일 답답했던 머리가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문질렀어요. 동그랗게 원을 그리면서요. 앞머리부터 시작해서 정수리, 뒷머리까지요. 손끝에 두피의 감촉이 느껴졌어요. 놀랍게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두피를 마사지하니까 머리가 개운해지는 것 같았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쌓였던 피로가 손끝을 따라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 내가 그동안 머리를 너무 소홀히 했구나. 샤프로 대충 감기만 했지 두피를 제대로 마사지해 준 적이 없었어요. 두피도 피부인데 얼굴 피부는 그렇게 정성껏 관리하면서 정작 두피는 방치했던 거죠. 그날 이후로 매일 밤 두피 토닉을 바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귀찮았어요.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어도 매일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니까 습관이 됐어요. 샤워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토닉병을 짚게 되더라고요. 양치질하듯이, 세수하듯이 당연한 일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머리카락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았어요. 아니, 확실히 나아졌어요. 빠지는 양이 줄어들었고 남아있는 머리카락이 좀 더 건강해 보였어요. 베개에 떨어지는 머리카락도 줄었어요. 샤워할 때 빠지는 양도 눈에 띄게 줄었고요. 뭔가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20살 때처럼 풍성해지진 않았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지금 남아있는 머리카락이 건강해지는 건 느낄 수 있었어요. 머리를 빗을 때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빗이 자꾸 걸렸는데 이제는 술술 넘어가요.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튼튼해진 느낌이랄까요? 손으로 머리를 쓸어 올릴 때도 느낌이 달라요. 예전엔 힘없이 축 늘어졌는데 이제는 좀 더 탄력이 있어요. 두피 마사지도 이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됐어요. 밤마다 거울 앞에 앉아서 두피 토닉을 바르고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주면서 생각해요. 이게 바로 나무를 가꾸는 거구나. 머리카락은 나무라면 두피는 뿌리예요.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뿌리가 약하면 쓰러지잖아요. 반대로 뿌리가 튼튼하면 나무도 건강하게 자라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두피가 건강해야 머리카락도 건강하고 머리카락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해져요. 머리카락 이야기를 하다 보니 흰머리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네요. 흰머리요. 이것도 처음엔 정말 싫었어요. 40 중반쯤부터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더니 50 넘어서는 우수수 나오더라고요. 거울 보다가 흰머리 하나 발견하면 바로 뽑았어요. 이놈 하면서요. 그런데 뽑아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급기야 뽑다가 멀쩡한 검은 머리까지 뽑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염색을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미용실에 가서 새까맣게 물들였죠. 처음엔 좋았어요.
흰머리가 싹 사라지니까 훨씬 젊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염색약 냄새가 너무 독했어요. 코를 찌르는 그 지독한 화학 냄새요.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머리를 감을 때도 두피가 따끔거렸고요. 게다가 금방 또 빠졌어요. 염색하고 2주만 지나면 새치가 삐죽삐죽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또 염색해야 하고 계속 반복이었죠. 그러다 두피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가렵고 따끔거리고 각질이 일어났어요. 피부과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염색을 너무 자주 하시면 두피에 무리가 가요. 그때 딸애가 염색 샴푸라는 걸 사다 줬어요. 엄마, 이거 써보세요. 머리 감으면서 천천히 염색되는 거래요. 두피 자극도 적다고 하고요. 반신반의하며 써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일반 샴푸처럼 머리를 감는데 며칠 지나니까 서서히 색이 들어가는 거예요. 확 변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변해요. 냄새도 훨씬 나았어요. 독한 화학 냄새 대신 은은한 허브 향이 났어요. 머리 감을 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두피 자극도 거의 없었어요. 따끔거림도 없고 가려움도 없고요. 오히려 머리를 감고 나면 두피가 개운한 느낌이 들었어요. 요즘은 일주일에 2~3번 염색 샴푸로 감아요. 나머지 날은 순한 샴푸로 감고요. 그렇게 하니까 딱 적당한 색이 유지돼요. 새까맣진 않지만 그렇다고 흰머리가 눈에 띄지도 않고요. 무엇보다 좋은 건 제가 편해졌다는 거예요. 미용실 예약 걱정 안 해도 되고 염색비 부담도 없고 두피 건강도 지킬 수 있으니까요. 머리를 감는 시간도 이제는 제 소중한 시간이 됐어요. 따뜻한 물을 틀어놓고 머리를 충분히 적셔요. 물이 두피를 타고 흐르는 느낌이 좋아요. 하루 종일 쌓인 먼지와 땀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아요. 샴푸를 손에 덜어서 거품을 내요. 풍성한 거품이 손에 가득 차면 그걸 머리에 올려요. 손가락으로 두피를 꾹꾹 눌러가며 마사지해요. 이때 눈을 감으면 세상이 다 사라져요. 오직 물소리와 제 손끝의 감촉과 샴푸 향기만 남아요. 명상 같아요. 정수리, 옆머리, 뒷머리, 구석구석 꼼꼼하게 마사지해요. 손끝에 힘을 주어 두피를 문지르면 혈액순환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헹굴 때도 천천히 해요. 거품이 완전히 씻겨 내려갈 때까지요. 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리는 느낌이 시원해요. 린스는 머리카락 끝에만 발라요. 두피에는 안 닿게요. 부드럽게 쓸어내리듯 발라주면 머리카락이 보들보들해져요. 다 헹구고 나면 물을 꾹 짜요. 그리고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듯 물기를 닦아내요. 박박 문지르지 않아요. 그러면 머리카락이 상하거든요. 드라이기로 말릴 때도 조심해요. 너무 뜨거운 바람은 안 좋아요. 미지근한 바람으로 두피부터 천천히 말려요.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들어 올리면서 바람을 쐬면 뿌리부터 건조돼요. 완전히 마르면 빗으로 천천히 빗어내려요. 빗질도 예술이에요. 힘을 주지 않고 부드럽게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위로 올라가요. 빗질하면서 머리카락을 만져보면 보들보들하고 부드러워요. 윤기도 살짝 나요. 그 느낌이 참 좋아요. 거울을 봅니다. 제 머리카락이 예전 같지는 않아요. 숱도 적고 완전히 검지도 않아요. 하지만 깔끔하고 단정해요. 무엇보다 건강해 보여요.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해. 요즘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머리카락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머리카락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두피 토닉을 바르고 염색 샴푸로 감고 정성껏 말리고 부드럽게 빗어내리는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저 자신을 아끼는 일이에요.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자라듯 자존감의 뿌리가 튼튼해야 사람도 흔들리지 않아요. 머리를 가꾸는 일은 단순히 외모를 꾸미는 게 아니에요. 제 마음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머리를 감으면서 두피를 정성껏 마사지해 보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뿌리가 튼튼한 사람이다. 세월의 바람이 불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로 흔들리지 않게 될 거예요. 자존감은 뿌리에서 시작되니까요. 아침 루틴을 마치고 나면 이제 외출 준비를 해요. 창밖을 봅니다. 오늘도 햇살이 좋네요. 파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고 따스한 봄볕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어요. 예전엔 이런 날이 좋았어요. 햇살 가득한 날 밖에 나가서 따뜻한 기운을 온몸으로 느끼는 게 참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햇빛이 두려워졌어요. 60 중반쯤이었을까요? 어느 날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 요즘 김이 많이 생겼다. 얼굴에 점 같은 거 많아졌어. 깜짝 놀라서 거울을 봤어요. 정말이더라고요. 볼에, 이마에, 코 주변에 갈색 반점들이 여기저기 생겨 있었어요. 언제 생긴 건지도 몰랐어요. 피부과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피부의 멜라닌 색소가 불균형하게 침착돼요. 특히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면 더 심해지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평생 햇빛을 너무 무심하게 대했다는 걸요. 젊었을 때는 자외선 차단제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햇빛 아래서 농사일도 하고 빨래도 널고 장도 봤어요. 얼굴이 까맣게 타도 여름이니까 당연하지 했죠. 그런데 그 모든 햇빛이 제 피부에 쌓여 있었던 거예요. 마치 장부에 적힌 빛처럼 세월이 지나니 하나하나 청구서가 날아온 거죠. 기미만 문제가 아니었어요. 피부가 전체적으로 칙칙해지고 탄력도 없어졌어요. 목과 손등에는 검버섯 같은 것도 생겼고요. 그때부터 햇빛이 무서워졌어요. 밖에 나가는 게 꺼려지더라고요. 특히 한낮에는 절대 안 나갔어요. 햇빛이 제 얼굴을 더 망가뜨릴 것 같아서요. 하지만 집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장도 봐야 하고 병원도 가야 하고 친구도 만나야 하고요. 그래서 시작했어요. 자외선 차단을요.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딸애한테 물어봤어요. 딸애가 선크림을 하나 사다 주더라고요. 엄마, 이거 매일 바르세요. 외출하기 30분 전에 발라야 해요. 그날부터 매일 아침 선크림을 바르기 시작했어요. 처음 발랐을 때 좀 이상하더라고요. 얼굴이 하얗게 뜨는 것 같고 끈적끈적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걸 꼭 발라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며칠 지나니 익숙해졌어요. 아침 루틴의 마지막 단계가 된 거예요. 세수하고 스킨 바르고 크림 바르고 선크림 바르기. 선크림을 고르는 것도 이제는 제법 안목이 생겼어요. 처음엔 아무거나 발랐는데 써보니까 제품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건 너무 끈적이고 어떤 건 백탁 현상이 심하고 어떤 건 피부에 자극이 있고요. 여러 가지 써보다가 제 피부에 맞는 걸 찾았어요. 지금 쓰는 건 톤업 기능이 있는 선크림이에요. 바르면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백탁 현상도 없고 보송보송하게 마무리돼요. 무엇보다 좋은 건 화장을 따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선크림만 발라도 얼굴이 화사해 보이거든요. 나이 들어서 진한 화장은 오히려 어색해 보이더라고요. 선크림 튜브를 열어요. 하얗고 부드러운 크림이 나와요. 적당량을 손등에 덜어서 양볼, 이마, 턱, 코에 점점이 찍어 올려요. 그리고 펴발라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아래에서 위로요. 얼굴 전체에 골고루 펴지도록
꼼꼼하게 발라요. 목에도 잊지 않고 발라요. 목은 나이가 가장 티나는 부분이거든요. 목주름 사이사이까지 크림이 스며들도록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려요. 귀 뒤쪽, 턱 아래, 심지어 귓불까지 발라요. 햇빛은 생각지도 못한 곳까지 닿으니까요. 손등도 중요해요. 손은 얼굴만큼이나 나이가 티나는 부분이에요. 손등에도 선크림을 듬뿍 발라서 손가락 사이사이, 손목까지 꼼꼼하게 펴발라요. 다 바르고 나면 거울을 봐요. 얼굴이 환해 보여요. 화장한 것처럼 화사하진 않지만 건강해 보여요. 깨끗하고 단정해 보여요. 이 정도면 충분해. 만족스러운 미소가 나와요. 옷장을 열어요. 오늘은 뭘 입을까 고민하다가 연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면바지를 꺼내요. 화사하면서도 편안한 옷이요. 예전엔 옷을 고를 때 남들이 어떻게 볼까를 먼저 생각했어요. 너무 튀면 안 되고, 너무 수수해도 안 되고, 나이에 맞게 입어야 하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제가 입었을 때 편한지, 기분이 좋아지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서요. 그리 멋지진 않아도 깔끔해 보여요. 제 나이에 맞게 품위 있게 입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모자를 써요. 챙이 넓은 모자요. 처음엔 모자 쓰는 게 어색했어요. 할머니 같아 보이는 거 아니야? 싶었죠. 하지만 지금은 모자가 제 스타일이 됐어요. 우아하면서도 실용적이거든요. 햇빛도 막아주고 머리 스타일 신경 안 써도 되고 무엇보다 멋있어 보여요. 오늘 쓸 모자는 연한 아이보리색이에요. 블라우스 색깔과도 잘 어울려요. 모자를 쓰고 거울을 보니 제법 세련돼 보여요. 가방을 챙겨요. 가방 안에 선크림 미니 사이즈를 하나 넣어요. 밖에서 덧발라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물티슈, 손수건, 지갑, 핸드폰. 필요한 것들을 차례로 넣어요. 현관으로 향해요. 신발장에서 편한 운동화를 꺼내 신어요. 예쁜 구두는 이제 잘 안 신게 돼요. 발이 아프거든요. 편한 게 최고예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는 순간 따뜻한 햇살이 제 얼굴을 감싸요. 예전 같았으면 움찔했을 거예요. 아이고, 햇빛 하면서 얼른 그늘로 피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햇빛이 두렵지 않아요. 선크림을 발랐으니까요. 모자를 썼으니까요. 제대로 준비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제대로 보살폈으니까요. 천천히 걸어요. 아파트 단지를 가로질러 작은 공원으로 향해요. 오늘은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거든요. 햇살이 따사로워요. 피부에 닿는 햇빛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기분이 좋아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요. 나무 잎사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바스락 소리를 내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도 들려요. 오감이 깨어나는 느낌이에요. 눈으로는 파란 하늘과 초록 나무들을 보고 귀로는 새소리와 바람 소리를 듣고 코로는 풀내음을 맡고 피부로는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바람을 느껴요. 아,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원 벤치에 친구들이 먼저 와 있어요. 저를 보더니 손을 흔들어요. 야, 왔어? 오늘 얼굴 좋은데? 뭐 바른 거 있어? 친구가 물어요. 응, 선크림 바르고 왔어. 요즘 매일 발라. 그래, 나도 발라야 하나. 당연하지. 우리 나이에 피부 관리 안 하면 어떡해. 자기 자신한테 투자하는 거야. 제가 웃으며 대답해요. 친구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눠요. 손주 자랑도 하고 건강 이야기도 하고 요즘 본 드라마 이야기도 해요.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져요. 우리의 웃음소리가요. 문득 생각해요. 아름다움이 뭘까? 20살 때의 팽팽한 피부, 30살 때의 탄력 있는 몸매,
40살 때의 윤기 나는 머리카락? 아니에요. 진짜 아름다움은 주름 너머에 있어요. 흰머리 너머에 있어요. 처진 살 너머에 있어요. 진짜 아름다움은 태도예요. 나이 든 내 모습을 사랑할 줄 아는 태도.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크림을 바르는 태도. 햇빛 앞에서도 당당한 태도. 그게 바로 품격이에요. 품격은 비싼 옷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화려한 화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젊은 얼굴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품격은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와요. 저는 이제 압니다. 70을 넘긴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지는 방법을요. 그건 젊어 보이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의 나를 가장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거예요. 주름은 가려야 할 게 아니라 자랑스럽게 보여줄 거예요. 다만 그 주름 사이로 건강함이 빛나게 할 거예요. 흰머리는 뽑아야 할 게 아니라 받아들일 거예요. 다만 그 머리카락을 정성껏 빗어줄 거예요. 처진 살은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감사해야 할 거예요. 이 몸이 저를 70년 넘게 이끌어왔으니까요. 그리고 매일 제 자신에게 말해줄 거예요. 고생했어. 잘 살아왔어. 오늘도 아름다워. 햇살 아래 앉아서 친구들과 웃으며 저는 생각해요.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비싼 화장품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젊은 얼굴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와요.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정성스럽게 어루만지는 그 시간. 밤마다 두피를 마사지하며 제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그 시간. 햇빛 아래서도 당당하게 걸을 수 있는 그 자신감. 그 모든 게 쌓여서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거울 앞에 서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세요. 주름 하나하나, 흰머리 한 올 한 올, 그 모든 게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가려려 하지 마세요. 그 대신 사랑해 주세요. 크림을 하나 사세요. 비싼 거 아니어도 돼요. 발랐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거면 돼요.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정성스럽게 바르세요. 제 얼굴을 만지듯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어루만지듯 바르세요. 두피 토닉도 하나 장만하세요. 밤마다 머리를 마사지하면서 제 뿌리에게 말해주세요. 고마워, 수고했어. 선크림도 잊지 마세요. 햇빛은 아름답지만 우리 피부에는 조심해야 할 손님이에요. 매일 아침 꼭 발라주세요. 그리고 외출하세요. 모자를 쓰고 환하게 웃으며 당당하게 나가세요. 햇살이 따사로운 거리를, 바람이 시원한 공원을, 사람들이 오가는 시장을 걸으세요. 그리고 느껴보세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아직도 아름답다는 것을,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특히 나 자신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장 아름다운 얼굴은 잘 가꾸어진 피부 너머에 있는 자신감 있는 미소예요. 가장 빛나는 사람은 비싼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가장 품격 있는 모습은 젊어 보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나이를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나이는 숫자가 아니에요. 나이는 태도예요. 70이 어때서요? 80이 어때서요? 우리는 그 세월을 모두 견뎌낸 사람들이에요.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자랑스럽고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 오늘부터, 아니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일을요. 거울 앞에 서서 제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안녕,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 정말 수고 많았어. 넌 충분히 아름다워. 넌 충분히 소중해. 사랑해. 그 말 한마디가 어떤 비싼 크림보다 여러분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거예요.
저는 압니다. 이른을 넘기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진짜 아름다움은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안에서 시작된다는 거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랑이 피부를 타고 흘러서 얼굴을 환하게 만들어요. 그 빛은 어떤 화장으로도 만들 수 없어요. 그건 오직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70, 80, 90이 되어도 괜찮아요. 나이는 우리를 늙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나이는 우리를 깊게 만들어요. 아름답게 만들어요. 품격 있게 만들어요. 그러니 당당하세요. 햇살 앞에서도, 거울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여러분은 충분히 아름다우니까요.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특히 여러분 자신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내일 아침 꼭 기억하세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미소 지으며 말해주기. 안녕, 예쁘다. 사랑해. 그 작은 약속 꼭 지켜주실 거죠? 저도 내일 아침 거울 앞에서 여러분을 생각하며 웃을게요. 우리 모두 오늘도 아름다웠고 내일은 더 아름다울 거예요.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태도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로 했으니까요. 일은 다시 나를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일을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니까요.